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2010년도 10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에 오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군요. 이제 올해도 달력이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두 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많이들 바쁘시죠, 그죠?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 또 토익까지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무료 강좌이지만 유료보다 나은 강좌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좋은 성과들 다들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강의 찍기 바로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그 김태훈 선생님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그 짜장면 한 그릇씩 나누고 저희가 정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를 찍게 되는데 마음이 좀 즐겁고 굉장히 기쁘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스튜디오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5강 준비되어 있고요. 101번부터 152번까지 파트 5하고 6의 문제들을 다뤄봅니다.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메워 나가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에 커다랗게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강남역이나 이쪽에 다니시면 그 버스에 제 사진이랑 태우 선생님 사진 보셨습니까? 민망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토익이 되어가고 있는 저희 토목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상문제 프리특강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강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Part 5에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문항의 Part 5 중에서 내용이 가장 쉽고 좀 수월하죠. 속도도 좀 빠르게 좀 풀어주셔야 될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여러분들 그 문제 구분 방식 한 3, 4개월 정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번 반복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는 허겁지겁 문제부터 읽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에 대한 유형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유형 판단에 따른 대처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구조 문제나 혹은 어형 문제는 어떤 품사나 어떤 어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해석을 안 해봐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적용을 해봐야 되고,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이제 해보셔야겠죠. 유사어휘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사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선택지 ABCD 잘 보시고요. ABCD의 품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되면 일단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니까 해석 없이 일단 자리 문제로 보시고 품사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품사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의미를 따져보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로 보고 해석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의미까지도 같다라고 하면 어법 문제로 판단하시고, 어떤 어법을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가장 빠른 속도로 40문항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01번 보시겠습니다. 101번의 ABCD의 선택지 구성을 쭉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명사고 이 아이도 명사네요. 그리고 이 아이도 명사인데 이 아이는 뭐 여러 번 반복하게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아이죠. 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들과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자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desk라고 하는 명사는 혹은 John이라고 하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가리지 않죠. 그런데 주어 자격일 때는 they를 쓰고, they 중에는 김대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 뭘로 나오죠, 요즘에? 감수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태호 선생님이 지금 기가 차셔갖고 그리고 them이 있습니다. them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격이냐 목적어 자격이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셔야겠죠. there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일단 명사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부사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C에다 쓰면 되겠죠. 그쵸? 이 자리 누구 자리예요? 보니까 이메일이 타동사로 제시되어 있고 request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목적어로 수식하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 맞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C에다 답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인칭대명사의 문제는 매 회마다 1.5문항 출제됩니다. 한 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두 문항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자, 이런 유형들을 만났을 때는 먼저 자리부터 따져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명사 자리였을 경우에는 이제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를 따져보셔야 되겠고 목적어 자리였을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느냐 다르냐에 따라서 자, themselves와 them을 또 가려주시고 부사 자리면 자, themselves를 답으로 쓰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냈으니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employees. 직원들이 뭐 해야 돼? 이메일 보내야 되겠죠? 자, 무엇을? 요청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들이 되겠고요. 그 요청이 무엇에 대한 요청입니까? 바로 for additional training material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추가적인 그런 트레이닝 매트리얼즈에 대한 요청을 갖다가 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보내나요? HR 이렇게 돼 있죠. HR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홈룸 이렇게 얘기해서 학급 회의를 얘기했는데요. 자, 회사에서는 HR은 Human Resources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이렇게 약자를 주로 씁니다. 회사에서는 Vice President라고 안 하고 요즘은 그냥 VP 그냥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점은 언젠가요? 바로 5시 이전에 냈으면 좋겠어요. 자, 5시 이전에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101번 문제 여기까지 깔끔하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102번 가시죠. 자, 10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이것도 품사 문제로구나. 자, 명사, 동사, 그 다음에 ed니까 동사도 좋고 분사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formational이라고 하면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for further, 자, 그 다음에 blan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앞에 이제 for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further는 뭐가 될 수 있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anyway, 중요한 것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형용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뒤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문장의 명사는 존재하나요? 자, 존재하지 않아서 불완전합니다.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A번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선택지 4개를 먼저 보시고 문제 유형을 판단하시면 굉장히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further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요건 좀 잠깐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further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배웠을 때는 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웠죠. 형용사로 먼, 그 다음에 부사로 멀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비교급이기 때문에 더 먼, 더 멀리 이렇게 배웠겠죠. 그런데 토익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물론 사용됩니다만 리딩에서는 특히 추가적인 additional의 개념으로 사용돼요. 형용사로는 additional의 개념, 자, 부사로는 additionally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잘 익혀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until further notice 이렇게 얘기하면 자,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토익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further discussion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근데 그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예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해석이 정 안 되면 about을 해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information 이하에 on 자주 달려오니까 덩어리로 알아두시는 것도 유용하겠고요. 자, New York Public Library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정보예요? 자, operating hours 되겠습니다. 자, 영업 운영 시간이 되겠죠. 자, 이 정보를 위해서는 컴마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앞덩어리는 다 부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Visit the library's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좀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102번도 이렇게 정답 내고 추가 설명까지 드렸고요. 자, 103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in, on, to, 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요건 전치사 문제로 보여지죠. 근데 전치사 문제 아닌가 봐? 왜?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하에 있는 to는 뭐야? to도 또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나오고 전치사가 또 나오게 되면 이건 뭐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부의 특수한 복합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 우르사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자, 복합 전치사도 있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자, 여기선 지금 복합 전치사를 묻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자리에 turn it 이하에 들어가는 요 네 아이들은 뭐가 돼야 된다? 자, 부사가 된다는 사실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중에서 자, 일부의 단어들은 뭘로 쓰인다? 부사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치사 겸 부사로 사용될 수 없는 아이가 2개 있어요. 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C와
자, D는 전치사로만 사용되죠. to나 at은 전치사로만 씁니다. in이나 on은 자,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My heart will go on and on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자, 계속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on은 부사로 쓰면 이제 계속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Anyway,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가 전치사가 돼서는 안 되고 부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타동사 turn과 목적어 it 사이에 자,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뭐 얼마든지 정상적인 어순이에요. 타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용어도 알려드릴 것이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의 자, 그런 어구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들을 좀 지금부터 자,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turn on the radio. 자, 들어봤죠? 라디오를 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잘못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tur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타동사로 사용됐는데요. 자, 이거를 자동사로 보게 되고 뒤쪽을 라디오 위에서 돌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웃기죠. 라디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라디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켜다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on이라고 하는 아이가 뭘로 쓰이지 않았다? 전치사로 쓰이지 않고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목적어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왔습니까? 목적어의 앞으로 왔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전치사와 부사의 동일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드렸고요. 그 전치사형 부사는 위치가 어디에 올 수 있어요? 목적어의 앞으로 도치돼도 좋고 목적어 뒤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urn the radio on이 정상적인 어순이라면 어떻게 써도 좋다? turn on the radio도 맞는 표현이고요. turn on the radio라고 하는 것을 자, turn on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타동사로 알아두셔야 요걸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묶지 않을 거예요. 착오하지 않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turn on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우리가 자, 저것은 이제 부사와 동사가 절묘하게 결합돼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거거든요. on 상태가 되도록 돌려라 라고 해서 저게 켜다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용어 정리를 하나 하면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동사의 자, 좁은 의미의 구동사의 정의는 자, 동사와 전치사형 부사가 붙은 상태를 말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치사처럼 생긴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부사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사는 뒤쪽에 와도 좋고 앞쪽에 와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좀 길어지는데 중간에 만약에 대명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처럼 it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부사는 어떻게 쓸 수 없습니까? 자, 앞쪽으로 당겨져서 쓸 수가 없어요. turn on it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왜냐고 물으신다면 자, 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자, 그런데 자, 대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치사형 부사를 앞쪽으로 옮겨서 turn on it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뭘 골라라? turn과 결합되어져서 자, 결국은 구동사를 이루는 뭔가 아이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자, turn과 on이 만나면 켜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turn과 in이 만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이거는 이제 관용구로 여러분 구동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외우셔야 돼요. 자, 뭐라고 암기하셔야 됩니까? 제출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는 turn in 말고 자, 뭐가 있어요? 또 자, hand in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하다고요. 이걸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되죠? 자, subm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갈지 켜다일지 아니면 제출하다일지만 따져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이들은 두 아이들은 전치사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뭐 하기를? apply for, 지원하는 것이죠. 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 그 카드를 신청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discount club card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카드를
신청하기를 자 희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complete 완성하십시오. 자 무엇을요? application 지원서를 그리고 자 그것을 켤 수는 없겠죠. 여기서 it는 application을 말하니까 지원서를 켜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A번에 turn it in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자, 직원에게. 어떤 직원입니까? Working at our stores. 그래서 우리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누구에게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제출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동사의 컨셉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왜 전치사가 다음에 전치사가 또 나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치사형 부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자, 선배 그 학습자들이 이미 부동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암기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turn in과 hands in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암기하심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103번 지나갑니다. 분홍색이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요? LG 트윈스는 7등 했는데 의미가 없죠. 6등 했습니다. 아, 네, 6등입니다. 자, 104번 갑시다. 자, 이 문제도 아시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굉장히 아픈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틀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좀 봐볼까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품사 문제예요, 지금. 서로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딱 계산을 해보니까 타동사 이하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free uniform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딱 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들? 자, free uniform이 분명히 공짜 유니폼을 제공한다의 뜻인데 뭔가 오류가 보입니까? 그러면 고수예요. 그러신 학생들은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자, free uniform을 갖다 제공하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어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수식 어구를 이뤄서 앞쪽에 있는 유니폼을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정사 따위가 나와서 여기는 이제 부사 자리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cl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clean이 이하에 들어가서 부사가 되건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유니폼을 갖다가 수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clean은 이하에 뭘 동반해야 돼요? 목적어를 동반해야 된다 이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자, to 부정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to 플러스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 동반 없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cleaned 같은 경우를 정답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토익 공부 해보신 학생들은 왜 cleaned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되니까 유니폼들을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to 이하에게 clean 된 유니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구조는 되죠. 그죠? 자, 왜냐면 두 단어 이상의 어구들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블랭크와 이하에 있는 전치사구가 결합되어져서 자,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된 유니폼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오피서들에게 클린된 유니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냉큼 또 답을 또 C번에다 썼겠죠. 그런 학생들은. 그쵸?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최상급의 그 앞쪽에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더가 필요하죠. 그죠? 물론 최상급에는 더가 없이 등장하는 몇몇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시험 문제로 출제됐을 때 반드시 더가 들어가는 용례만 시험에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었다. 12년 동안 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클리닝에다 답을 안 썼을 거예요. 클리닝을 이제 분사로 보신 분들은 또 이하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동명사로 보신 분들은 명사가 목적어가 왔는데 무슨 동명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건 ing, ed 분사 구분하라는 문제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C번에서 답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자, 바로 앞쪽에 있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가산명사죠? 자, 가산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저놈이 미지정이면 미지정의 표시가 되는 어가 오든가 혹은 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미지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지정과 미지정의 개념을 가지는 형용사들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한정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한정사 동반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ree uniform 자체가 자, 독자적인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그죠?